안녕하십니까. 김태균의 건강공부의 김태균입니다. 어제 올리고 바로 올릴 생각은 없었는데 아끼는 사람이 생각이 나서 올리게 됐습니다. 오늘은 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심장 박동의 원리가 있습니다. 혈중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뇌의 연수 부분에서 감지를 하게 되면 두 가지 경로로 심장에 전달이 되는데요. 하나는 교감신경, 그러니까 우리가 운동을 통하고 또는 스트레스를 확 받았을 때는 심장이 막 빠르게 뛰는 걸 느끼지 않으십니까? 근데 교감신경에 의해서 전달되고 평온한 상태였을 때라면 부교감신경에 의해서 전달이 되는데, 이때 교감신경에서는 아드레날린이 분비가 되면서 신경 전달 물질로서 우리 심장의 동방결절을 전기적으로 자극하게 되고, 부교감신경일 때는 아세틸콜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돼서 심장의 동방결절이라는 부분을 전기적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이 전기적 신호 전달 후에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통해서 우리 온몸의 구석구석으로 심장의 혈액을 보내게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건 심장 근육의 수축과 이완 부분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면 수축과 이완 부분에서 심장이 수축이 된 다음에 이완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심근경색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이르게 되는데요. 참, 제 경우를 말씀드리면 제 지인의 친구가 30대 중반뿐이 안 되는데 저녁에 갑자기 돌연사를 했습니다. 제가 한 2년 정도, 지금 지난 2년 정도에 한 두세 명의 같은 사건을 겪게 되는데, 왜 그런지 정확한 이유는 사실 나타나진 않지만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합리적으로 유추해 볼 수 있었던 건 이 이완 부분에 마그네슘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라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그 탄수화물의 대사를 돕고 에너지를 생성시키고 신경, 근육, 뼈의 기능을 돕는 필수 영양소이며 또 근육의 이완에도 작용을 합니다. 근데 이 마그네슘이라는 건 굉장히 여러 군데서 작용을 하다 보니까 스트레스 받을 때 우리는 그 면역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아드레날린이 한 10배에서 20배 정도 더 분비가 되는데, 이때도 마그네슘이 굉장히 필요한 요소이고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또 코티졸 호르몬이 분비를 억제시키는 게 되는데, 이때도 마그네슘이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또 마그네슘은 술, 담배, 이뇨제, 피임약, 천식약 복용 시에도 마그네슘이 상당히 소모가 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마그네슘이 고갈되어 있는 게 요새 현대인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합리적으로 유추해 보는 건 이런 거죠.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은 날 술 먹으면서 담배 피면서 그걸 해소하려고 하다 보니 마그네슘이 많이 고갈돼서 심장의 수축과 이완이 좀 원활하게 작동되지 않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마그네슘을 충분히 드셔야 된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요즘 젊은이들 뿐만이 아니라 어르신들도 마그네슘을 많이 드셔야 되는데, 마그네슘만 드시는 것보단 아까 말씀드렸던 수축에도 작용하는 대표적인 칼슘, 마그네슘, 이 비타민 D, 이 종합 제제를 드시는 게 여러분의 건강을 유지시키는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마그네슘에 대해서 더 공부를 하자면 한두 끝도 없는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놓친 게 있는데, 마그네슘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습니다. 눈밑이 떨릴 때 마그네슘 뿐만이 아니라 나트륨, 칼륨, 모든 미네랄들이 어떤 신호 전달 체계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눈밑 떨림이 마그네슘만 부족한 것이냐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마그네슘이 부족 시 대표적인 증상은 눈밑 떨림이라고도 하고요. 잠잘 때 쥐 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아까 근육의 수축과 이완을 말씀드렸는데, 다리의 근육의 수축은 일어났는데 이완이 잘 안 됐을 때 쥐 같은 게 난다고 하는데,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마그네슘이 좀 부족한 게 아닌가라고 의심할 수 있으니, 여러분들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잘 살피셔서 부족하지 않도록, 부족하다면 영양제로서 채울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